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서 이별을 고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왜 그들은 이별 후에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한 내면의 비밀을 마법사의 옷이라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며 얻게 된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감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용감하게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생생한 환상 혹은 기억의 조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의 집 욕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깊고 슬픈 푸른빛에 잠겨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텅 비고 쇠락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쓸쓸한 공간 안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은 어머니가 입혀주는 큼지막한 마법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옷을 입혔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그 어색하고 커다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푸른빛은 쌍둥이 자매를 잃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우울이었고 자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슬픔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자라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법사의 옷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슬픔, 공허함,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감추기 위한 생존 도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정서적 부재 속에서 아이는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마법사라는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반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항상 사람들을 웃기고 성인이 되어서는 늘 유능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끝없는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아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법사의 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몸에 꽉 끼어와 이제는 피부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혼자가 되었을 때만 그는 비로소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이 개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각자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페르소나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마치 그 마법사의 옷이 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가면 뒤에 진짜 나는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에게 관계, 특히 친밀한 연인 관계는 24시간 내내 이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고 무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완벽하고 멋진 마법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언젠가 이 가면이 벗겨지면
상대는 실망하고 나를 떠날 거야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별 후 겪는 복잡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방감입니다. 이별 직후 그들은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엄청난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큰 해방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터뜨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허함과 그리움입니다.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던 시간도 잠시 곧이어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마법사의 옷을 벗은 진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희미해진 상태에서 그들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과거 관계에 좋았던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진심으로 연결되었던 짧은 순간들, 가면 너머의 나를 어렴풋이 봐주었던 따뜻한 눈빛 같은 기억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 단계는 후회와 갈등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향한 깊은 갈망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과 또다시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공포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회는 단순히 관계를 잃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연결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자책감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는 연락 두절의 시간은 그들에게 단순히 당신을 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은 비로소 마법사의 옷을 벗고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맨 얼굴과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 없이는 그들의 감정 롤러코스터는 결코 그리움과 후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행동 이면에는 이토록 깊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법사의 옷은 그들이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입어야만 했던 갑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이해와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서 이별을 고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왜 그들은 이별 후에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한 내면의 비밀을 마법사의 옷이라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며 얻게 된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감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용감하게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생생한 환상 혹은 기억의 조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의 집 욕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깊고 슬픈 푸른빛에 잠겨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텅 비고 쇠락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쓸쓸한 공간 안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은 어머니가 입혀주는 큼지막한 마법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옷을 입혔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그 어색하고 커다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푸른빛은 쌍둥이 자매를 잃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우울이었고 자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슬픔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자라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법사의 옷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슬픔, 공허함,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감추기 위한 생존 도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정서적 부재 속에서 아이는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마법사라는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반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항상 사람들을 웃기고 성인이 되어서는 늘 유능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끝없는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아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법사의 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몸에 꽉 끼어와 이제는 피부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혼자가 되었을 때만 그는 비로소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이 개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각자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페르소나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마치 그 마법사의 옷이 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가면 뒤에 진짜 나는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에게 관계, 특히 친밀한 연인 관계는 24시간 내내 이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고 무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완벽하고 멋진 마법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언젠가 이 가면이 벗겨지면 상대는 실망하고 나를 떠날 거야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별 후 겪는 복잡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방감입니다. 이별 직후 그들은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엄청난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큰 해방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터뜨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허함과 그리움입니다.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던 시간도 잠시 곧이어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마법사의 옷을 벗은 진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희미해진 상태에서 그들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과거 관계에 좋았던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진심으로 연결되었던 짧은 순간들, 가면 너머의 나를 어렴풋이 봐주었던 따뜻한 눈빛 같은 기억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 단계는 후회와 갈등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향한 깊은 갈망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과 또다시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공포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회는 단순히 관계를 잃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연결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자책감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는 연락 두절의 시간은 그들에게 단순히 당신을 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은 비로소 마법사의 옷을 벗고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맨 얼굴과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 없이는 그들의 감정 롤러코스터는 결코 그리움과 후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행동 이면에는 이토록 깊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법사의 옷은 그들이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입어야만 했던 갑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이해와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서 이별을 고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왜 그들은 이별 후에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한 내면의 비밀을 마법사의 옷이라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며 얻게 된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감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용감하게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생생한 환상 혹은 기억의 조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의 집 욕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깊고 슬픈 푸른빛에 잠겨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텅 비고 쇠락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쓸쓸한 공간 안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은 어머니가 입혀주는 큼지막한 마법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옷을 입혔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그 어색하고 커다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푸른빛은 쌍둥이 자매를 잃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우울이었고 자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슬픔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자라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법사의 옷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슬픔, 공허함,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감추기 위한 생존 도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정서적 부재 속에서 아이는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마법사라는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반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항상 사람들을 웃기고 성인이 되어서는 늘 유능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끝없는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아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법사의 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몸에 꽉 끼어와 이제는 피부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혼자가 되었을 때만 그는 비로소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이 개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각자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페르소나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마치 그 마법사의 옷이 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가면 뒤에 진짜 나는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에게 관계, 특히 친밀한 연인 관계는 24시간 내내 이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고 무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완벽하고 멋진 마법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언젠가 이 가면이 벗겨지면 상대는 실망하고 나를 떠날 거야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별 후 겪는 복잡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방감입니다. 이별 직후 그들은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엄청난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큰 해방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터뜨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허함과 그리움입니다.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던 시간도 잠시 곧이어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마법사의 옷을 벗은 진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희미해진 상태에서 그들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과거 관계에 좋았던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진심으로 연결되었던 짧은 순간들, 가면 너머의 나를 어렴풋이 봐주었던 따뜻한 눈빛 같은 기억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 단계는 후회와 갈등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향한 깊은 갈망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과 또다시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공포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회는 단순히 관계를 잃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연결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자책감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는 연락 두절의 시간은 그들에게 단순히 당신을 잇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은 비로소 마법사의 옷을 벗고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맨 얼굴과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 없이는 그들의 감정 롤러코스터는 결코 그리움과 후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행동 이면에는 이토록 깊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법사의 옷은 그들이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입어야만 했던 갑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이해와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서 이별을 고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왜 그들은 이별 후에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한 내면의 비밀을 마법사의 옷이라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며 얻게 된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감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용감하게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생생한 환상 혹은 기억의 조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의 집 욕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깊고 슬픈 푸른빛에 잠겨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텅 비고 쇠락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쓸쓸한 공간 안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은 어머니가 입혀주는 큼지막한 마법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옷을 입혔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그 어색하고 커다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푸른빛은 쌍둥이 자매를 잃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우울이었고 자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슬픔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자라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법사의 옷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슬픔, 공허함,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감추기 위한 생존 도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정서적 부재 속에서 아이는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마법사라는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반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항상 사람들을 웃기고 성인이 되어서는 늘 유능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끝없는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아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법사의 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몸에 꽉 끼어와 이제는 피부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혼자가 되었을 때만 그는 비로소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이 개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각자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페르소나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마치 그 마법사의 옷이 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가면 뒤에 진짜 나는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에게 관계, 특히 친밀한 연인 관계는 24시간 내내 이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고 무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완벽하고 멋진 마법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언젠가 이 가면이 벗겨지면 상대는 실망하고 나를 떠날 거야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별 후 겪는 복잡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방감입니다. 이별 직후 그들은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엄청난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큰 해방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터뜨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허함과 그리움입니다.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던 시간도 잠시 곧이어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마법사의 옷을 벗은 진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희미해진 상태에서 그들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과거 관계에 좋았던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진심으로 연결되었던 짧은 순간들, 가면 너머의 나를 어렴풋이 봐주었던 따뜻한 눈빛 같은 기억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 단계는 후회와 갈등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향한 깊은 갈망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과 또다시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공포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회는 단순히 관계를 잃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연결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자책감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는 연락 두절의 시간은 그들에게 단순히 당신을 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은 비로소 마법사의 옷을 벗고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맨 얼굴과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 없이는 그들의 감정 롤러코스터는 결코 그리움과 후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행동 이면에는 이토록 깊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법사의 옷은 그들이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입어야만 했던 갑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이해와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서 이별을 고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왜 그들은 이별 후에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한 내면의 비밀을 마법사의 옷이라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며 얻게 된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감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용감하게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생생한 환상 혹은 기억의 조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의 집 욕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깊고 슬픈 푸른빛에 잠겨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텅 비고 쇠락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쓸쓸한 공간 안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은 어머니가 입혀주는 큼지막한 마법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옷을 입혔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그 어색하고 커다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푸른빛은 쌍둥이 자매를 잃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우울이었고 자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슬픔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자라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법사의 옷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슬픔, 공허함,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감추기 위한 생존 도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정서적 부재 속에서 아이는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마법사라는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반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항상 사람들을 웃기고 성인이 되어서는 늘 유능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끝없는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아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법사의 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몸에 꽉 끼어와 이제는 피부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혼자가 되었을 때만 그는 비로소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이 개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각자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페르소나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마치 그 마법사의 옷이 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가면 뒤에 진짜 나는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에게 관계, 특히 친밀한 연인 관계는 24시간 내내 이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고 무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완벽하고 멋진 마법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언젠가 이 가면이 벗겨지면 상대는 실망하고 나를 떠날 거야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별 후 겪는 복잡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방감입니다. 이별 직후 그들은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엄청난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큰 해방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터뜨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허함과 그리움입니다.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던 시간도 잠시 곧이어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마법사의 옷을 벗은 진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희미해진 상태에서 그들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과거 관계에 좋았던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진심으로 연결되었던 짧은 순간들, 가면 너머의 나를 어렴풋이 봐주었던 따뜻한 눈빛 같은 기억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 단계는 후회와 갈등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향한 깊은 갈망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과 또다시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공포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회는 단순히 관계를 잃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연결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자책감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는 연락 두절의 시간은 그들에게 단순히 당신을 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은 비로소 마법사의 옷을 벗고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맨 얼굴과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 없이는 그들의 감정 롤러코스터는 결코 그리움과 후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행동 이면에는 이토록 깊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법사의 옷은 그들이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입어야만 했던 갑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이해와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서 이별을 고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왜 그들은 이별 후에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한 내면의 비밀을
마법사의 옷이라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며 얻게 된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감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용감하게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생생한 환상 혹은 기억의 조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의 집 욕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깊고 슬픈 푸른빛에 잠겨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텅 비고 쇠락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쓸쓸한 공간 안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은 어머니가 입혀주는 큼지막한 마법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옷을 입혔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그 어색하고 커다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푸른빛은 쌍둥이 자매를 잃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우울이었고 자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슬픔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자라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법사의 옷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슬픔, 공허함,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감추기 위한 생존 도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정서적 부재 속에서 아이는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마법사라는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반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항상 사람들을 웃기고 성인이 되어서는 늘 유능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끝없는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아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법사의 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몸에 꽉 끼어와 이제는 피부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혼자가 되었을 때만 그는 비로소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이 개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각자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페르소나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마치 그 마법사의 옷이 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가면 뒤에 진짜 나는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에게 관계, 특히 친밀한 연인 관계는 24시간 내내 이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고 무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완벽하고 멋진 마법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언젠가 이 가면이 벗겨지면 상대는 실망하고 나를 떠날 거야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별 후 겪는 복잡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방감입니다. 이별 직후 그들은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엄청난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큰 해방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터뜨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허함과 그리움입니다.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던 시간도 잠시 곧이어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마법사의 옷을 벗은 진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희미해진 상태에서 그들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과거 관계에 좋았던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진심으로 연결되었던 짧은 순간들, 가면 너머의 나를 어렴풋이 봐주었던 따뜻한 눈빛 같은 기억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 단계는 후회와 갈등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향한 깊은 갈망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과 또다시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공포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회는 단순히 관계를 잃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연결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자책감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는 연락 두절의 시간은 그들에게 단순히 당신을 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은 비로소 마법사의 옷을 벗고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맨 얼굴과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 없이는 그들의 감정 롤러코스터는 결코 그리움과 후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행동 이면에는 이토록 깊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법사의 옷은 그들이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입어야만 했던 갑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이해와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서 이별을 고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왜 그들은 이별 후에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한 내면의 비밀을 마법사의 옷이라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며 얻게 된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감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용감하게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생생한 환상 혹은 기억의 조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의 집 욕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깊고 슬픈 푸른빛에 잠겨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텅 비고 쇠락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쓸쓸한 공간 안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은 어머니가 입혀주는 큼지막한 마법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옷을 입혔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그 어색하고 커다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푸른 빛은 쌍둥이 자매를 잃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우울이었고, 자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슬픔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자라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법사의 옷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슬픔, 공허함,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감추기 위한 생존 도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정서적 부재 속에서 아이는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마법사라는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반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항상 사람들을 웃기고, 성인이 되어서는 늘 유능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끝없는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아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법사의 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몸에 꽉 끼어와 이제는 피부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혼자가 되었을 때만 그는 비로소 그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이 개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각자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페르소나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마치 그 마법사의 옷이 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가면 뒤에 진짜 나는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에게 관계, 특히 친밀한 연인 관계는 24시간 내내 이 갑갑한 마법사의 옷을 입고 무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완벽하고 멋진 마법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언젠가 이 가면이 벗겨지면 상대는 실망하고 나를 떠날 거야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별 후 겪는 복잡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방감입니다. 이별 직후 그들은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마법사의 옷을 벗어 던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엄청난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큰 해방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터뜨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허함과 그리움입니다.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던 시간도 잠시 곧이어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마법사의 옷을 벗은 진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희미해진 상태에서 그들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과거 관계에 좋았던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진심으로 연결되었던 짧은 순간들, 가면 너머의 나를 어렴풋이 봐주었던 따뜻한 눈빛 같은 기억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 단계는 후회와 갈등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향한 깊은 갈망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